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CC 출신 선교사님들 몇 년 만에 선교 대회를 가졌어요. 그걸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해서 요즘은 모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선교사 대회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3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같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17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더 했는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좋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대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몇 가지 결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대표가 KWMA에서 그뭐 표상을 하나 받았어요. 우수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격려의 뜻으로 보내주는 상패를 했는데요. 그걸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제가 투게더 미션 비욘드라는 그런 주제로 했는데 한국교회에서 선교를 함께 합시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틴트, KWMA, KWMC, KWMF 이런 등과 그런 기관과 교단과 함께서 지속적으로 같이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미션 파트너링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과 정책과 훈련과 전략들을 서로 공유하고 선교 파송국이 되어서 선교운동의 동반자로 가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다시 다짐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션인데 국내 타문화권 사역을 강화하자.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 세터민, 유학생 등 이런 국내 타문화권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국적인 외국인 사역을 연관된 모든 지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다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변하는 세계 정치의 갈등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본부에서도 지원과 전략을 통해서 선교사와 사역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다른 다양한 선교 훈련을 통해서 또 지역 교회들과 서로 이것을 공유하고 국제화해서 선교운동이 확산하는 데 기여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운동이 꼭 중요하고 필요한 거다. 뭐 교단, 교회,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효과성과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조력자가 되어서 선교지 현지팀과 연합해서 현지팀이 주도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맞춰가고 또 타국과 지역과 연합을 통해서 현지 미션 리더들과 연합해서 제3국의 선교를 진행하고 사역의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을 같이 하자. 이것을 지향하는 목표로 하자라고 하고 10대 중요한 그 전략들을 결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BI, 브리지스 인터내셔널 그 유학생 사역이 그 중에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한 사람의 그 유학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 이 형제가 올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보는데 리차드 카부데이라는 그 가나 출신이에요. 이제 통상 카부데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리차드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이카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 형제가 가운데 있는 형제가 리차드예요. 자기가 코이카에서 2020년도에 선발됐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올랐어요. 이건 돌아가서 결혼식 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간다 형제를 여기서 알게 됐는데 둘이 정말 친형제처럼 같이 잘 지냈어요. 한국을 너무 사랑했고 또 다른 아프리카에서 눈을 못 봤기 때문에 눈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김장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한국 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다가 고향에 두고 온 휘앙세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아버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나에 있는 학생이 유학을 와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신앙을 갖고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것을 가나에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유학생 사역에 대한 그 긍지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이 일을 하는 우리의 팀원이고, 또 두 사람은 유학생을 초청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프랑스 선교까지 하고 있는 이홍기입니다. 저는 성북구 정릉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화동 그 와룡공원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인 선교랑 프랑스 선교 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 안에는 풀타임도 있지만 발렌티어들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왜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을 어떤 경향이 있는지 퀴즈로 한번 내겠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팅으로 맞는 답이 있으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유학생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지 1, 2, 3번 가운데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채팅으로 답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라고 하셨네요. 또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아직 답이 안 올라오는군요. 정답은 두 번째입니다. 예, 김은숙 선교사님이 맞히셨어요. 외국 학생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하죠. 일단 대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한 학생은 중국에서 왔고 한 자매는 홍콩에서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엄청 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엄청 컸기 때문에 저를 이제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반 학기 정도 안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 다시 한국으로 와서 CC를 만나게 되고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정말 큰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돌보시는 이유가 정말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정말 다른 나라, 엄청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또 다른 필요가 있는 친구가 많은데 정말 하나 다 똑같이 정말 엄청 애정을 쏟으면서
케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회는 크지만 그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케어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좀 우리가 생각 밖의 답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 유학생들의 특징과 우리 일반적인 대학생들과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유학생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 유학생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다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도 꼭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많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크리스찬 배경이 없는 사람이 많고 또 공부하고 말도 배워야 되고 일도 알바도 해야 되고 부족한 생활비도 채워야 되고 문화 적응 등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고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므로서 자연봉사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대학생과 유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들은 모일 때 채플 중심으로 있고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대부분이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일반 그 기독교 서클의 그 대학생들의 모임인데 그럼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면 비기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무슬람권에서 또는 사회주의권에서 그런 나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오면 밥을 먹어야 되고 식사도 하고 게이트웨이라는 또 다른 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더 색다른 것은 한글 교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요. 또 이들의 그룹을 보면 나이들이 많고 무슬림이 있고 그냥 상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람이고 문화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 배경이 이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요. 신입생에겐 어려운 관문이죠. 수강 신청. 특히 한국말이 서툰 영은 양에겐 쉽지 않을 것 처음 같은데요. 대학에 와서 부닥치는 문제가 이대로 이런 신청 수강 신청 포기하나요? 이런 것조차 하기 어려워요. 수강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도와준다면 학생들이 많이 공허하겠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한 사람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하고 우리 이러한 저희와 같은 그런 단체들과 같이 했을 때 교회가 얻는 유익은 유학생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교회나 교단의 홍보와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교인 수가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유학생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며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늘고 청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교인들의 봉사와 선교의식을 심어주어서 선교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되죠. 교회의 유익은 이런 거고 또 저희들의 유익은 한국의 예배를 배우게 되고 한국어 배울 기회가 많고 유학생들에 대해 교회로 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함으로 뭐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같이 참여하게 되죠. 또 저희는 교회 시설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쓸 수도 있고 또 한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후원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저희 CCC는 전통적으로 대학생 사역을 하지만 그 대학생 사역을 하는 단체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 대학생들 자체 사역만 해도 벅차요. 요즘에 아시다시피 그 청년 사역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필요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또 신입생들의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이제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학생들이 외국인 친구의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위에 있는 그런 일 때문에 그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역은 교회와 대학이 서로 합력해서 그 삼겹줄처럼 이렇게 단단히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할 때 이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가 물론 필요하죠. 예수님도 12제자를 선별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보내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기도가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것들이 우선 이 사역에 참여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이것을 역할을 알기 전에 우리 유학생들이 어떠한 어떤 것들이 필요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있는데, 하나는 초기에 왔을 때 정착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 언어적인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친구 관계적인 문제, 다음에는 이제 문화나 역사나 한국을 배우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룹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역지사지라고 상대방들의 생각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같이 한다고 애쓰는 사람도 힘들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역할은 친구 되기서부터 먼저 시작되죠. 한국어 도우미, 학업 도우미, 음식 만들기 또는 생활 도우미, 법원이나 병원이나 출입국 관리소나 전화기 개통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 생활적인 문제, 여행이나 맛집을 찾는 거, 그리고 나서 사역이죠. 일상적인 대화가 50% 이하로 이해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한글 가르쳐주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 만들기인데, 한두 사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그런 때에는 여러 사람의 분량이 많은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진로 세미나라든지 이러한 레포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씩 도와준다면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쓴 레포트를 숙제를 문법을 봐준다거나 받침을 봐준다거나 하는 그런 그 레포트를 교정해주는 그 일이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음식이 전통 음식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겨있는 이야기서부터 어디에서 어떤 지방은 어떤 음식이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면 A학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세미나, 그런 것들도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2년 동안 스틴터로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외국인이었고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없고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 친구들에게 저희가 접근을 하면 이제 보통은 도와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혹시 도서관이 어디야? 막 이렇게 보통 친구들은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 핸드폰 개통하는 거 필요해? 뭐 외국인 사무소 가는 거 필요해? 이렇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더 힘이 나고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닫혀있던 친구들일지라도 먼저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고 막 한국말도 막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러면은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까지 갈 수 있을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목적하고 수단하고 바뀌면 안 되겠죠. 이 돕는 것은 수단이고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개혁한다든지 또 전도를 직접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같이 다니면서 함께 해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모임했던 모임들입니다. 자원봉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참할 수 있는가?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크리스찬 유학생들이에요. 요 등 뒤에 보이는 형제들이 다 유학생들이에요. 이들이 직접 한국 학생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 소개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 이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인데 우리의 모임에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우리가 외국인 크리스찬들을 한 사람 획득을 하면 정말 금맥을 찾는 것, 다이아몬드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저희가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순모임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순모임을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외국어로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국어로 순모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국어도 배우고 또 더불어서 성경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오히려 좋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지 않을까. 한국은 중국인 친구들을 저희가 만나고 막 전도할 때 사실 한국에 있으니까 보안 문제나 이런 걸 크게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무슬림 친구나 뭐 그런 보안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의 친구들을 더 쉽게 만나고 또 친구 되고 그 친구의 복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유학생 외국인 사역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단기 선교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예수님 누구인지도 몰랐고 기독교 대회에서도 뭔지 몰랐어요. 막 어떤 이단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한국어 배웠을 때 그 교수님을 통해서 그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처음 한국 왔을 때 저도 술 문화 그 문화는 엄청 좋았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서 더 외롭고 허무하고 아침 일어나면은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스폰 이렇게는 잊어버렸는데 근데 영원하지 않고 내일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영원하는 거 영원히 나는 그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거를 찾아왔고 그리고 또 왜 CCC 하는지는 저 처음에 그
그거 순모임에 대해서는 엄청 신기했어요. 이렇게 잘하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왜 이렇게 배려하는 주고 순모임을 통해서 한 생명을 키우고 그 생명도 이렇게 다른 생명을 키우는 것은 진짜 신기하고 부럽고 그래서 저는 제가 시리를 보고 다른 교회에 안 예, 이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처음 산 차가 현대자동차였어요. 그 차를 보고 너무 차가 좋아서 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국민대학 자동차학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중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요. 이분은 남편이 외교관이세요. 그래서 프랑스에도 갔고 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살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데 이분이 한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자매가 중국 자매인데 만나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잘 따르고 있어요. 이런 해외를 주제해서 해외 경험이 계신 분이든가 아니면 불어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공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해외 경험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인데 저희 아내가 있는데 누가 저희 아내인 것 같아요? 이쁜 사람입니다. 사모들도 같이 참여해서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죠. 또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손이 많이 가지 않은 그런 분들이면 이모처럼 와서 밥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국어로 대화도 하고 가족을 떠나 있는 그 외로움도 같이 달래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은퇴한 분들이 이분이 이제 카페 같은 그런 것을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셔서 모임을 여기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또 교수님이 이 건대 교수님이신데 아주 유명하신 농학 박사신데 이 학생들을 모아주세요. 교수가 모임을 갖겠다고 하는데 안 따라올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련회도 같이 해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세례도 받고 그렇죠. 또 이분은 그 옆에 있는 나라에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부부가. 그래서 그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혼들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결혼하시기 전까지 같이 젊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 많이 필요해요. 특별한데요. 우리나라는 60이 넘어가면 정년이 되는데 이분은 베티라는 분인데 지금 현재 85세인데 자기는 90에 돼서 은퇴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현역으로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BI에 계신 우리 간사님들과 또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 베트남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학생들이 이제 여름수련가 돼서 여름수련회 그 베트남 학생들만 이런 모임도 만들어줘야 됐었고 또 이제 저녁 집회, 통역도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트남 선교사님께서 이제 온라인이니까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통역이나 이런 모임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저희 BI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이렇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것도 있지만 그 중국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돌아왔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우리의 협력 관계를 맺도록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계신 분들이 GMS 소속의 선교사님들인데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협력 전임 사역자로서 같이 전문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들 잘하세요. 다들 그 동아시아에서 그 깃발을 꽂던 분들이 돌아와서 의기소침해 있다가 같이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계세요. 자원봉사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또 이 사역들을 소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모임이라든지 많이 카톡이라든지 또 전공자라든지 어학당 교사로 계시는 분이든지 해외 경험이 계셨던 교수님이나 또는 부인이든지 카이스트 예를 들면 그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고 또 부인 사모님들이 그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그 카이스트 학생들을 굉장히 돌봐주는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잘하는 그래서 카이스트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교수님도 좋지만 교수 부인들의 그 따뜻함과 그 여러 가지 그 교수들하고는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나중에 교수님보다 사모님들을 더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귀국하신 분들은 다시 그 사역지 전환을 안 하시고 국내에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지런히 하고 다니죠. 유학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뭐 다른 비법 없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디모데를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그리고 이 충성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는 그런 사역의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요 뒤에 있는 이 세 사람은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졸업한 조월이라고 합니다. 4대에 걸쳐서 제자 삼는 일을 했던 증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기쁨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가족의 구원과 북한 선교를 대해서 마음 주셨고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은 북한이랑 가까운 지역 단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한국 사람 쉽게 못 들어가고 중국인이어서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재작년에 북한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맨날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저의 가족 구원 또 주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맨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저의 병원 알바하면서 복음 전하는 친구 진서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유학생 진소화라고 합니다. 우린 병원에서 알바하며 만나는데 어느 날 기독교인 병원 원장님이 병원을 그만두시고 떠나기 전에 말씀 카드를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때 월자매가 저한테 그 뜻을 말해주고 사용리 소책자를 읽어주었어요. 그때 저는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가족 구원 외에 기도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남동생이 마음의 문이 열고 감사하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삶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월자매가 고맙고
또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는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에 많은 유학생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요 빨간 옷을 입은 자매가 저희 자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대로 이어서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를 할 때 그냥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몇 가지 훈련을 해줍니다. 물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주의사항도 같이 겸해서 정리해서 매뉴얼화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도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DMPD라고 해서 그 Disciples Ministry Partnership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협력 관계에 있는 동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함께하는 그런 훈련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있고 또 별도로 새생활 시리즈라든가 홈빌더라든지 또 NLTC 목회자들은 또 이런 훈련이라든지 또 자매들은 이제 나이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그니피컨트 우먼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역들의 영역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과 여름 수련회와 금식 수련회 이런 데 참여를 해서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사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성장도 돕고 있습니다. 발도 씻기는 일. 처음에 그 중국 학생들이 그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줄 때는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일인데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장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그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다 됐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다면 이제 그 현지 교회라도 이제 연결을 해서 그 친구들이 계속 그곳에서도 순장의 삶을 살고 또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화권에서 계셨던 분들의 그 내공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그 분들의 그 느낌을 저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느낌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가 계셨던 분들께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그 느낌을 살려서 이곳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실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께서 외국에 가 계시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경험치들이 이 한국에서 이 친구들을 만날 때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이 친구들의 문화권을 또 이해하고 계시면서 이 친구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많이 이 BI 사역에 이 선교사님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귀국하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현지에서 머물기가 어렵게 되어서 그 선교지 전환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베테랑이 되시고 그 베테랑이 되셨던 그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런 일들을 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시며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의료라든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시로 이런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와 협력을 사역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사역을 계획을 하신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서 서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서로 인턴십 기간을 좀 갖고 상호 간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현지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같이 협력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그 협력이 오래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 개인들이나 또는 기관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적응이 좀 필요하고, 이혼보다는 파혼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말이 좀 실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들과 함께 이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된다면 서로가 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셨던 제가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빈자리는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할 그 빈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시다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지원서가 저희 인터넷에 마련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질문이나 질의응답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